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희 행사가 오늘이랑 내일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필기하셔도 되고 녹음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 그리고 합격 사례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공기업 쓰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인지를 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표정이 진짜 어두우시네요, 여러분들. 네. 재밌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두세 가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소서 얘기에 앞서서. 제가 보니까 구직자분들 중에서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제가 와서 보면은 뭐 상담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모의 면접도 여러분들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시는데 취업 시즌이 되면은 제가 있는 학원에서 자소서 첨삭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냥 제 경험을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뭐 지칭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가장 첨삭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 어딜 것 같으세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건강보험공단이랑 한전,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있죠. 남동발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자소서 항목들을 계속 바꿉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원래는 3개였는데 4개로 바꿨다가 또 5개로 또 늘렸다가 글자 수도 뭐 700자에서 800자로 막 조정을 하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거는 노는 분들이 없다 그랬는데 자소서를 제가 이제 읽어보면 정말 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공기업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3, 4년 전 같으면은 자소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NCS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면접을 많이 볼 수는 없어요. 기업들이 아마 오늘 채용 상담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을 갖다가 무슨 CJ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지만 최종 5배수에서 7배수까지도 보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4배수 정도 되죠. 근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2에서 많아야 3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성에서 많이 거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인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소서를 많이 보는 기업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를 못해요. 직업기초 능력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직업기초 능력, 그러니까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직업기초 능력이에요. 자소서를 쓰실 때 10개의 직업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 9시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6시에 끝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 가장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공공기관도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여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뭐 국방연구원, 뭐 산업기술원 이런 원자 붙는 데들도 공공기관이라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들을 자소서 항목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만나보면은 학생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소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실 때 해당 능력이 자소서 항목에 기재가 돼야 돼요. 경험을 풀어 쓰실 때. 근데 이제 불합격하는 분들의 자소서를 제가 읽어보면은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호사 경력이 5년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이.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지원합니다. 요양직은. 그래갖고 제가 읽어보면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결국 보는 거는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얼굴 보니까 신입분들이나 초대졸, 고졸 뭐 다양하게 오신 것 같은데 경험을
어디서 했느냐 또는 뭐 대학교 때 했느냐 고등학교 때 했느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직업 기초 능력을 일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따라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뭐 10대 직업 기초 능력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시고 빈출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0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문제 해결 능력,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는 한전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10번째 거 뭔지? 네,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 직업 윤리는 사실은 면접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항목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상권에 관계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직업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직업방송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 담당자님께서는 이제 담당 안 하실 것 같아요. 인천항만공사 채용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저는 2000년대 중반에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구직 활동했을 때는 여기 지금 기재한 것처럼 지금이야 이제 불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스펙이 학점이었어요. 학점. 그러니까 학점이 예를 들어서 4.0이 안 되면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공기업에 입사할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토익. 이 두 가지와 이제 뭐 학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 NCS 책에도 이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입력하는 란이 없대요. 그리고 학점을 입력하는 란도 없고요. 그래서 같이 출연했던 그 직원분이 제 기억으로 3.1인가 그랬어요. 남자분인데 학점이. 그리고 여자분께서는 3.3 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익이 예전 같으면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학교가 지방 사립대다. 그런데 졸업한 지 오래됐다. 공백기가 있다. 뭐 예를 들어 2017년에 졸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눈빛이 반짝이는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야. 2020년이잖아요. 그럼 벌써 공백기가 3년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선뜻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익 공부예요. 왜냐하면 지방 사립되고 학점이 낮고 뭐 예를 들어서 게다가 내가 여성이고 공백기도 기니까 이거를 갖다 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토익을 900부터 시작해서 950, 60, 70, 80 막 이렇게 땁니다. 근데 제 주변에 공기업에 합격한 분들도 꽤 되거든요. 제가 소속해 있는 학원에서도 공기업 합격자들을 보면, 근데 제 주변에 무토익으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토익 점수 기준으로 600대, 500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익 얘기만 하다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몇몇 분들이 경악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여기 오신 채용 담당자님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채용 담당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채용 담당자였는데 거짓말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 많이 하게 하려고 뭐 학점 안 좋아도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직접 얼굴 공개하시면서 나오는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여기 오시는 채용 담당자님들의 말씀대로 응시 자격만 저는 여러분들이 토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익 학원에서도 오셨겠죠 여기? 네, 얼굴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네, 뭐 알 바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게 응시 자격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추면,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될 벌써 몇 개 말씀드렸죠? 직업 기초 능력. 이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인적성 NCS에서 여러분들이 박사를 내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한국남동발전 면접관 분들을 제가 감히 교육하는 자리가 있어서 진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남동발전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민을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우수하대요. 면접장까지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우수한데 면접을 보면 거짓말을 한대요. 진주에 올 수 없는 애들이 진주에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지원자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NCS 시험 정도를 통과할 정도면 어떤 사람을 뽑아도 상관이 없다고 채용 담당자가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NCS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헛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도 적부 개념이에요. 자소서가. 제가 만약에 2016년도에 제가 여기 왔으면 책 자랑하고 갔을 겁니다.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남동발전 얘기를 하면, 남동발전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50배수를 인적성의 배수로 서류 심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번부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결격 사유만 없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NCS를. 그러니까 코레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그 재밌는 기사 봤는데 코레일 같은 경우엔 자소서에 키역으로 써도 통과했죠. 코레일 담당자 오셨나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썼는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이 중요한 프라임 타임에 여러분들이 오실 정도면 공기업 입사를 진짜 1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2020년인데 여기 연초에 오셨다는 거. 그러면 불필요한 거부터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100점 만점의 가산점 제가 볼 때는 1, 2점 수준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엊그제 한국사 응시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자는 얘기죠. 네. 또는 불필요한 자격증들 있죠. 뭐 GB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공기업 입사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야 NCS라든지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생겨요. 제가 채용팀에 근무했을 때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뽑을까? 근데 이제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공기업이랑 공무원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죠?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란 얘기지, 공기업에 근무하는 신입사원한테 안정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소서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직업기초 능력 중에 굳이 신입사원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생각엔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 공기업에서도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며 그 무엇보다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기업에 근무해서가 아니고요, 인사 담당자 분들을 만나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신입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실 때 안정적이었던 경험, 그 자격증 취득했던 거를 막 씁니다. 자소서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소서 여러분들 토익 800에서 시작해서 900까지 맞았던 이 일기를 궁금해하는 인사 담당자는 당연히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소서 팁을 조금만 이거는 그냥 제가 검색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인사팀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공기업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기업은행이겠죠. 기업은행도 NCS 채용을 하니까 제목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소서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중요한 얘기인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 필기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기업은행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소서가 500자 이상이 여러분들 항목 하나가 넘어가게 되면은 집중이 안 돼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15분을 얘기했거든요. 벌써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15분을 갖다가 똑같은 사람을 보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소서 하나를 평가하는데 아직까지 공기업이 AI로 걸러낸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은 못 들어봐서 사람이 다 평가할 거예요. 그게 그 회사의 직원이 됐던 대행사가 됐던 일단 사람이 다 눈으로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항목을 똑같은 비슷한 경험으로 쓰는 여러 지원자들을 평가를 할 때 가장 호감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제목을 쓰는 거랑 두 번째 이종성 팀장님이 얘기한 숫자를 넣는 겁니다. 숫자 넣는 부분은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책에 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여러분들 떠나서요, 제목이 있잖아요. 일단 해당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내용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포스코에 관심이 있으시진 않으실 테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다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 제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제목을 보고서 줄거리로서 뭔가 얘기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왜 왔니라고 했을 때 니네 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과 아이템이 뭐다라는 게 보통 포스코 그룹 이제 포항제철소를 많이 쓰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양제철소를 정했죠. 그리고 그냥 광양제철소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자소서를 쓸 당시에 여러분들 지원 동기 잘 못 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10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조직 이해 능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막 못 쓰겠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직 이해 능력,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전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작성할 당시에 지금 뭐 오늘부터인가요? 2020 세스 행사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있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날아다니는 플라잉카를 지금 만들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플라잉카를 갖다가 5년 전에 썼으면 걔는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플라잉카를,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도 자율주행차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 백투더 퓨처의 영감을 받아서 자동차 날아다니게 만들래요라고 2000년대 중반에 썼으면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쓰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분이 자소서를 쓸 당시에 자동차 강판을 경량화시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문과분들이 계실 테니까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거, 가볍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럼 철강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제철 자동차 강판을 아직 안정적으로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계열사는 다르지만 포스코에서 광양제철소에서 만드는 자동차 강판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이분이 재료공학도로서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빠르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전에 쓰신다고 하면 지역 인재로 뽑잖아요. 그 공공기관들은 다 지역별로 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본사가 나주에 있죠. 그럼 나주만 타겟팅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 졸업 그 지역을 거점으로 채용을 할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은 예를 들어 일산이어도 학교가 강원대다. 그럼 강원도 쪽에 맞춰서 쓰면 돼요. 한전 어느 지역, 그러니까 특화시키시면 돼요. 문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로복지공단을 쓴다라고 했을 때도 전국에 사업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 전체 사업을 보고는 자소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가 타겟팅을 해서 쓰되 중요한 건 뭐다? 그 타겟팅을 하는 지역의 이슈나 회사의 고민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소위 조직 이해 능력이다. 좀 딱딱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사례를 가져왔고요. 양재동에 온다 그래서 현대차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아차에서 공개한 자소서인데요.
잘 썼다고 이제 붙여놓은 자소서입니다. 이런 채용 박람회 때 안 보이시죠? 확대했어요. 같은 겁니다. 이 당시 회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지원자지만 신입사원한테 원하는 것들이 있죠.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그냥 배우는 자세, 선배들 얘기 잘 따라가고 이런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신입이긴 하지만 지원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회사, 지원한 회사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 고민해봐 라고 했더니 역시 동일하게 접근하죠. 이 당시에 피터 슈라이어는 이제 아우디 디자인 이사거든요. 지금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을 갖다가 기아자동차 디자인 CDO로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지원자가 쪽에 보시면은 영입만 해서 끝날 게 아니다. 거물급 인사를, 그죠? 거물급 여기 중간에 거물급 인사만 데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정착시키는 양성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지원자의 직무가 뭡니까? 교육부서, 유식한 얘기로 HRD 직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공공기관의 채용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직무 능력이란 말이죠. 그럼 직무 능력, 직무가 유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게 될 못 쓴 자소서의 공통점이 이러한 직무 능력이 전혀 유추되질 않습니다. 그죠? 몇몇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이 나네요, 제가. 네. 공공기관만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요. 앞으로 뭐 여러 회사들 자소서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번외긴 하지만 지원 동기, 어차피 조직 이해 능력이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 가져와 봤고요. 사례를 지금부터 한 1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그죠? 여기 시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시계가 없어서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한 30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한 20초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찍지 마세요. 되게 못 쓴 거니까. 네. 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제 NCS 자소서 사례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 존재하는 사례다. 제가 20초씩 드릴게요. 읽어볼 시간. 시작.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얘기만 들으시면 이제 빨리 NCS 시험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소서는 제가 강조드리는 것만 하세요. 일단은 질문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지겨워, 어떤 경험 쓸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질문을 보면은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했던 적이 있으면 써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던 게 뭐가 있나. 이러면 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성취했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3시간 반을 걸려 도착했던 일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럼 이게 이 지원자의 직무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쓰면은 그냥 안 읽게 돼요. 이 자소서를 읽을 인사 담당자는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보고서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이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모든 게 다 프로세스화 돼 있어요. 공기업 채용은 여러분들, 공기업 채용의 키워드가 제가 나름 전문가로 알기로는 공정과 투명입니다. 그죠? 공정과 투명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단상에 올라올 때도 제가 소속돼 있는 학원 얘기하지 말래요. 공정해야 되니까. 일체 얘기하지 않죠. 그만큼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면접장에 가서도 제가 신촌에서 대학 생활할 당시 이러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출신과 학교나 기타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가 되면 당연히 불합격이 되죠. 그죠? 그러면 평가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프로세스화되어 있는
10대 직업기초 능력에만 기반해서 평가를 하세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항목이 10가지 중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부하셔야죠.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그 개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이 저는 하셔야 되고, 3년 이내에 도전적인 목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개발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건 제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개발 능력 편에 하위 개념에 나와 있거든요. 목표라는 개념이. 그러면 자기개발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목표와 계획 중에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에 연초니까 우리가 나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 올해 뭐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웁니까? 목표를 세웁니까? 우선적으로. 그렇죠. 목표를 세우죠. 그럼 목표가 제목에 나오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첫 번째, 질문에서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그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이 뭘 지금 물어보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질문에서 원하는 개념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NCS의 하위 개념을 여러분들이 직업기초능력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 거기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사례 또 20초 드릴게요. 한수원. 이분 자소서는 못 쓴 편은 아니에요. 왜냐? 사람과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인사팀에 대한 본인의 입사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그죠? 앞에 자소서에 비해서는 어느 직무에 그래도 우리가 근무하고 싶은지는 드러나죠.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첫 번째 단락에 일단은, 그리고 하다못해 기업 이름도 들어갑니다. 기업 문화를 보고 한수원의 인력을 관리하며 이런. 근데 경험을 보니까 인턴을 했던 또 경험이 있어서 500자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잘 썼습니다. 저는. 다만 불필요한 마지막 단락은 굳이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 있죠.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 어렵지 않죠. 우리 방금 했죠. 조직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한수원의 죄송합니다. 한수원이 아니죠. 저기죠. 수자원공사죠. 죄송해요. 한수원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죠. K워터에서 지금 현재 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 분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아까 플라잉카 예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어렵게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채용 상담회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강사가 조직 이해 능력 차원에서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특정 이슈나 고민거리들을 쓰면 좋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주시겠죠 뭐. 그 부분들 포함시켜주면 더 탄탄한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전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제목도 써줬으면 더 좋았겠죠. 다음 사례 또 20초 드릴게요. 자, 쉽네요. 그죠? 우리 방금 했던 거죠. 아예 그냥 대놓고 물어보고 있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여기는 물어보진 않네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니까 구체적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공감할 수 있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이라는 게 길게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는 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은 길고 자세하게 얘기해봐라고 인지하시잖아요. 근데 자소서는 그게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게 객관화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앞서 롯데백화점 모 팀장이 강조하셨던 숫자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게. 저는 자소서 전문 강사기도 하지만 그냥 다 필요 없고 자소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량화라고 답변 드릴게요. 정량화, 숫자. 예. 그냥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런데 방학 동안 내가 만났던 고객의 수가 하루 120명, 2달 동안 2,000명이다. 이러면 읽게 돼요. 보통 인사 담당자들은. 왜냐? 구체적으로 썼다는 거는 이 사람 얘기가 맞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해가 되세요? 일단 여러분들의 경험이 맞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내 경험이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쓴 건데 왜 못 믿으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만 봐도 제가 대충 지금 한 1,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800명 되는 것 같거든요. 엄청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얘기 다 듣고서 다 맞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인사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자소서도 막 대필해주고, 여기도 막 오셨을 거예요. 막 대필해주는 막 이런 사기꾼 아저씨들 제 얘기 듣고서 자기 얘기인 양 막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막 속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쓰라고 만약에 자소서 항목에 나온다면 그거는 직업 기초 능력과 무관하게 정량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수치화시켜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이 이제 뭐 막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내 경험은 정량화 시킬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 정량화 시키라는 목적이 뭐였죠? 아까? 공감이었죠. 내가 뛰어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정량화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량화 시키는 거지, 숫자를 부풀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정량화 시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켜주셔도 자소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을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소서로 꼽은 이유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제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름 전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과정, 즉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자기 개발 능력 안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전문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질문에 가까운 키워드를 제목으로 포함을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 자소서를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라면 제가 당연히 눈에 들어가는 괜찮은 자소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떠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지루한 것 같지는 않고 더 많은 분들이 몰리시네요. 약간 전국 노래자랑 분위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사례 20초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본인이 현실과 타협, 편법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던 결과, 여기도 역시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었겠고, 경험을 짧게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결과를 쓰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참 구직자분들이 많이 못 쓰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직업 윤리 편을 읽어보지를 않고 쓰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쓰세요. 뭐 중간에 뭐 혼도 났고 대충 만들자는 욕구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윤리라든지 원칙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어떤 개념이죠? 윤리, 원칙, 정직, 이런 개념. 그렇죠? 절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변 상황과 나의 행동이 독립적이어야 돼요. 자, 다시. 주변 상황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관행상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혹이 생긴다는 건 이미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분은 지금 묘사를 하셨죠. 보통 원칙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업윤리를 이제 기재를 하실 때 원칙을 지키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보통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결과가 당장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과가 좋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뭔가 손실이 발생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더 해당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지만 내가 소속된 팀에는 도움이 됩니다. 보통 원칙을 지키면. 그럼 결과 쪽을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손실 부분이랑 팀이 얻게 되는 성취 부분, 소위 목표 달성 부분을 수치화시키는 쪽으로 기술을 했다면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며라는 조금 엉뚱한 제목이 뽑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마이너한 건데 여기 중간에 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은 1년 동안 저는 군의관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공기업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소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는 꼭 알아가세요. 주어를 없이 써야 간결하게 읽혀요. 그러니까 저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존칭 쓰는 거 있죠. 이 자소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접 인용하는 화법들 있죠. 뭐 사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존칭을 자소서에 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도 이게 400자밖에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 20초 드릴게요. 자, 한전에서 물어봤던 항목이에요. 이것도 앞서 나왔던 건데 한전 지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역시 정량화된 결과로 써달라는 거였고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졸업작품을 진행하시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졸업작품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던 기간을 목표로 써버릴 수 있겠죠. 맞습니까? 졸업작품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좋은 내용 있거든요. 분명 밑에서 3번째 줄 보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원래 개선하고자 했던 문제 건수가 5개였는데 진행하면서 뭐 3개로 줄였다라든지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나마 고무적인 건 그래도 이분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분명 나옵니다. 그죠? 이 지원자가 정말 수행했던 경험이구나라는 신뢰를 가질 만한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기술하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중정도라고 봐요. 근데 잘 쓰기 위해서는 자기개발 능력을 물어본 거니까 목표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뭐 기간이 됐던 건수가 됐던 뭐 매출 규모가 됐던 또는 뭐 여러분들 중에 직장 경력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얘기를 안 드렸군요. 직장 경력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학창 시절 경험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직장 경력을 왜냐? 직장 경력이 곧 직무랑 연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 경험을 전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 경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했던 졸업 작품,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학교 다녔던 경험을 쓴다고 해서 직장 경력자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직장 경력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끝나면은 나는 직장 경력밖에 없는데 동아리 경험을 그럼 써야 되는 거냐? 절대. 직장 경력으로만 모든 자소서 항목을 다 써도 된다. 이것도 좀 읽어보실래요? 이거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어보는 항목들이 물어보는 항목이 아니라
그 자소서 항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빈도수가, 이거 제가 이제 교재에서 다 분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원 관리 능력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원 관리, 그죠? 직업 기초 능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게 시간이라는 자원, 그 다음 돈, 그 다음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세웠던 목표, 본인이 세웠던,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있죠. 주도적으로 수립한 목표예요. 이게 본인이 세웠냐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수립한 목표. 그러면 주도적으로 일단 수립한 목표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앞부분에.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즉흥적으로 된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죠? 내가 애시당초 성적을 2.68을 받은 게 아니잖아. 이게 성적이 안 나. 이건 첫 번째 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신 못 차리고란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한테 정신을 못 차렸는데 세 번째 줄에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뭡니까? 에? 그러니까 장학금을 취득하는 게 목표가 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에? 나 이번 학기 때 장학금 탈 거야,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는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라고요. 개 중에 있겠죠. 있는 분은 쓰시면 돼요. 장학금 취득을 목표로 내가 이번 학기 계획을 3개월치 계획을 일반적으로는 수립하는데 나는 주차로 나눠서 12주차 계획을 세웠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도적으로 스스로 수립한 목표, 가급적이면 팀 구성원으로서 세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성분들이 눈빛으로 다이어트는 안 되냐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네, 다이어트는 안 돼요. 다이어트는 직무 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안 되고요. 남자분들 군대 경험 안 됩니다. 밤샘 토론할 수 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예, 그 두 가지 경험을 제외한 자기의 역량 개발을 위한,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 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대회에 내가 나가기 위해, 출전하기 위해서 뭐 체중 감량이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체중 감량을 어떤 식으로 했다, 이거는 스토리로서 되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니까. 근데 지금 이분처럼 이거는 약간 짜집기 한 거거든요, 얘기를. 예. 그러니까 뒤에 마지막 문장도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내용이죠. 자격증 공부 역시 놓지 않아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갑자기 지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불필요한 내용들은 빼야 된다. 이것도 한 20초 드릴게요. 자, 질문이 이게 2개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공단에, 그죠? 우리 공단의 건보죠, 건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로서 보유한 능력이 뭐냐? 10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를 픽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강조드린 거에서 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에 보면은 비판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판적 사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입사원들한테 비판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개선점을 찾으려는 의지, 낭비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 직업기초능력에 규정되고 있어서 일단 직업기초능력에서 원하는 능력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럼 그 키워드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뭐 한 100자에서 150자.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험을 2가지 정도 작성하시는 게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자기 개발 능력을 비롯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SK 하이닉스 혹시 자소서 쓰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3번 항목 똑같습니다. 질문의 의도. SK 하이닉스도
지원자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오. 롯데 4번 항목이 그럴 겁니다. 롯데그룹. 네, 롯데그룹의 4번 항목도, 그러니까 이 항목은 알고 있으면은 치트키예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실 때 복부 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어떤 거를 쓸지를 정해라. 두 번째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 대표적인 경험 2가지. 근데 지금 작성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점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쓰지 마세요. 자소서에. 역시 저라는 표현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문장이 깁니다. 일단 네. 다른 앞에 제가 잘 썼다고 얘기했던 사례들보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난감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것도 참 여러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 여러분들 메모라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메모하시잖아요. 그 메모가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메모라는 것이. 근데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소서를 제가 10년 넘게 봐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절대 놓지 않는 대표적인 스토리가 단점에 꼼꼼하지 못하다는 거 쓰는 거, 그리고 그 꼼꼼하지 못함을 극복하기 위한 메모하는 노력. 이게 가장 좀 식상한 스토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자소서에 그냥 안 써주시는 게,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안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약간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 문장에서 굳이 느낌표를 쓸 필요가 없죠. 뭘 느낍니까 갑자기? 인재입니다.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짓거리는 제발 하지. 뭔가 이렇게 격앙돼 있어요. 얘 지금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분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네 둘이 약간. 자, 사례가 지금 한 5개 정도 남았고요. 조금 더 힘내주세요. 한 20초 드릴게요. 자,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했어요. 참고로 코레일은 자소서 지원 자격만 갖추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코레일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데 간혹 가다가 가끔씩 입사 후 어떻게 행동할, 특히 체험형 인턴 자소서 쓸 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케이스예요. 이게 꼭 선배들을 등장시켜요. 지 얘기를 안 하고. 꼭 선배들을 등장시켜. 왜냐하면 그러면은 소재를 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선배를 등장시켜서 배울 거야. 나한테는 묻지 마. 내가 어떻게 할지. 선배한테 배울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 회사의 목표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분이 그렇죠. 2번째, 3번째. 입사 후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철도를 더 공부해서 운전의 기술적인 발전을 도모 1등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 여러분들 2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떠나서 안주하지, 공부하여, 도모하여, 되는 것,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는, 우리 아까 전에 기아자동차랑 포스코 사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중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마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아까 2시 17분쯤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2시 50분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현재 이슈 있었죠? 그거 써주시면 돼요. 체험형 인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체험형 인턴 자소서를 쓰실 때도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소서를 쓸 때 코레일에 지원한다고 해서 코레일 전체를 두고 작성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코레일 체험형 인턴에 지금 지원한다면 3주 후에 있을 구정, 대란을 어떻게 내가 직접 해결할지는 코레일이 하는 거고요. 그죠? 그 구정, 설 명절 때 내가 지원한 해당 지점에서 또는 역 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선배들을 도울지 쓰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지역을 정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일시를 정하세요. 타겟팅을. 그러니까 사기업을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도 영업 관리를 지원하신다고 하면 3월 달에 내가 BGF 리테일 CU를 쓴다. 2월 달에 팔다 남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갖다가 3월 달에 어떻게 소진시킬지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12월 달에 SPC 파리바게뜨, 여기 양재동에 있잖아요, 본사. 거기에 지원을 한다. 크리스마스 때 남은 케이크를 어떻게 팔 것이냐, 궁금해서라도 부릅니다. 걔 인사 담당자가. 조민혁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의 얘기인 양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있어도 더 좋았겠죠? 20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거죠. 조직 이해 능력 중에서 한정 KDN 같은 경우는 본사가 또 지방에 있고요. 지방에 또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럴수록 내가 근무하게 될 사업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관심,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죠. 물론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할 수 있는 점인 전기의 위험성 역시 IT가 접목된다면 보다 안전한 일 처리가 가능할 거다. 본인의 전공이 뭔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이나 전기 쪽 전공이란 걸 적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다만 아쉬운 점은 비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소서에 첫 번째 단락의 시작 자체를 비유로 시작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자체가 집중이 되지가 않아서 조금 이 지원 안방마님이 뭡니까 또, 그렇죠? 네, 저런 드립은 안 된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20초 드릴게요. 요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질문을 보면은 뭘 물어본 거다? 오늘 사례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소서 항목입니다. 뭐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요.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도출하는 과정을 쓰래요. 우리 이공계분들 아시겠지만 DMAIC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 툴 중에서 있죠. DMAIC. 문과분들은 집에 가면서 검색해 보세요. 산업공학과 친구들이 많이 배웁니다. Define, Measuring, Analyze, Improve, Control. 거기서 따온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량화시키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실 때는 남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중국 애들은 꼭 저렇게 나빠야 되죠? 도대체 난 니네가 나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내가 지각을 해서 팀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쓴 애들 못 봤어요. 꼭 무슨, 그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은 중국 학생들의 마인드로 인해 걔네가 어때서? 걔네들이 도대체 뭐가 어때서? 네. 그러니까 인종적인 내용이나 윤리적인 내용 또는 인성적인 내용들을 자소서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라고 쓸 게 아니에요. 인종으로 나누지 마요. 5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A라는 역할을 담당했던 애들 2명, B라는 역할 2, C라는 역할 1, 이렇게 기술하시는 게 맞겠죠. 굳이 인종을 노출할 필요는 전혀 없었으나 마무리도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꼭 지가 해결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웬 말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 중간에 편집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참 그 싸이 강남 스타일 유행할 때는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네, 차마 오그라들여서 제가 얘기하지 못하는 뭐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춰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프로 잡아 이거야. 그래, 이 반응이라니까요. 인사팀에서 보면. 최근에 BTS까지도 나왔습니다, 자소서에. 네, BTS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 막 이런 거 물어본 거.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대인 관계 능력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항목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갈등이 있을 때 해결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쓰라. 그럼 뭐 중국 학생들이란 내용 빼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너무 좋죠? 소통의 부재, 참여율 저조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본 건데 갑자기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조별 과제에서 A+라고 돼 있잖아요. A+라는 거는 정량화된 결과가 아니에요. A+는 이해가 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거는 학업 성취에 대한 포상이에요. 그냥 교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들었던 80명 중에 내가 상위 5등 안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다 이런 그 학업 성취에 대한 걸 자소서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저거는 좀 질문에 의도하는 동떨어진 결과다. 그러니까 공감이 우리가 안 되는 상태니까 마지막 줄에 적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말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좋은 결과인지를. 그죠? 좋은 결과가 왜 좋은 결과인지를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그 외에도 뭐 제가 가지고 왔는데 농어촌 공사에 쓴다고 꼭 농사 지으시는 할머니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그냥 냅두세요. 농어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농협 지원한다고 꼭 그래요. 그러지 말란 얘기야. 농어촌 공사의 이슈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아니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뭐예요? 지역을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어느 지역을 여러분들이 타겟팅으로 하실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분 잘 쓰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높은 수준의 목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본인이 손재주도 뛰어나지 않고 기본적인 편집에 대해서도 잘 다루지 못한다. 그죠? 자기의 역량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일단 언급을 해주니까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위기 상황과 장애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죠. 편집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리고 정말 잘 쓴 부분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저런 거예요. 저런 거. 그러니까 UCC들과 제작 후기를 100편 이상 찾아봤다. 이건 진짜 찾아본 거기 때문에 쓸 수 있거든요. 저거는 저런 정량화된 내용.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게 저런 거란 얘기예요. 저런 횟수, 건수, 금액, 시간. 우리 이공계 분들은 개선한 가지수, 공모전에 참여했으면 참여한 팀의 수 중에서 몇 등 했다. 참여한 팀이 20개 팀이었는데 17등 했다. 상관없어요. 입상 못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난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라 요거는 생략할게요.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거는 제목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한 13개, 14개 사례 보셨는데 그중에 가장 제목을 아주 핵심적인 걸 요약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짧다 보니까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공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스펙은 하지 말아라. 그분들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인적성 시험이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결정을 할 거다. NCS 시험을 잘 보셔라. NCS 점수가 면접까지 따라간다. NCS 점수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기본적인 것들만 숙지해 주신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는 공기업 입사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혁이었습니다.